안녕하세요. 공부휴식중본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10회독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회독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7회독이나 5회독 등 다른 회독 공부법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짧게 문제집 회독의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집 회독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오해 1번, 문제집만 공부해서 합격하다니 너는 정말 천재인가 보다. 나와 유전자가 다른 인간이니 너의 공부법은 믿고 거르겠다. 믿고 거르는 타지 않는 쓰레기, 믿고 타스. 그리고 오해 2번, 문제집만 보고 합격했다니 세무사 시험이 쉽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문제집만 보고 합격할래. 저 건방진 뚱보도 합격했으니 나도 가능할 거야. 오해라고 말씀드렸으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집 10회독은 문제 중심 공부이지 문제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집 10회독 공부법의 지향점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합격하는 수준의 공부를 하자. 만약 과목별로 문제집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수록된 모든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합격할 거야. 그런데 문제집을 설명하려면 이론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론서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교재로 활용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집에 이론서를 단권화해서 씹어먹을 정도로 공부하면 합격하게 될 것이다. 즉, 이론서를 압축해서 문제를 설명하는 용도로 문제집에 단권화한 다음 문제집을 10번 정도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면 무조건 합격할 거야. 문제집 10회독의 지향점은 한 권의 문제집이라도 설명 가능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권화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할 때 단순히 책을 합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권화는 압축 후에 합치는 것이지 그냥 합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합칠 거면 인쇄소 가서 스프링 제본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썸네일에서 말한 문제집 10회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건 바로 이론서를 요약 압축해서 문제집에 합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태그 달기 방식을 고안해서 제시했지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문제를 보면 연관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권화는 가급적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문제집을 미리 구입하셔서 해답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론서 몇 페이지에 어떤 이론을 봐야 하는지 이론 제목을 문제 옆에 적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기초적인 단권화는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하자면 문제집 10회독을 위해서는 단권화가 필수이고 가급적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최소한의 단권화는 해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풀이 단계부터는 폭발적으로 회독수를 쌓아야 하니까 그 전에 기본적인 단권화는 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찜찜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 1차 시험을 예로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무사 1차 수험생이시라면 늦어도 12월 말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는 것을 권합니다. 객관식 강의를 들을 때부터는 회독 속도를 높여야 하니까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단권화를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권화라는 것은 문제집의 이론서를 요약해서 압축하는 작업입니다. 단권화 방법은 태그 달기를 추천하지만 다른 것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문제마다 어떤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지 정도는 짧게 적어두세요. 보통 나중에 회독 속도가 왜 안 붙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안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권화 하시면서 해답지 보시면서라도 두세 번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9월 즈음부터 해답지 보면서 3회독을 했어요. 그 뒤부터는 가속이 붙어서 아주 쉽게 10회독을 채웠습니다. 이론 강의를 듣는 중 단권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풀이를 위한 이론 공부, 그리고 문제집 10회독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공부법의 단점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권화를 해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요.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면서 단권화 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해답지를 보면서 두세 번 풀지 않으면 회독 가속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권화를 제대로 하면 나중에 회독 가속이 잘 될 겁니다. 문제는 해답지를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단권화가 아예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정 없으시면 이론 강의 들으실 때 모든 문제의 단권화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홀수범 문제 또는 말 문제만이라도 여러 번 푸시면서 단권화 하셔도 효과가 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강의 들으실 때 단권화를 하시면 책을 두 번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집을 샀으면 2020년에 또 개정된 버전의 책을 사셔서 단권화한 것을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단권화는 최대한 성의 없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옮기기도 편하고 암기 측면에서도 좋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단권화 방법은 참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